네, 오늘 같이 하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죠. 임주아 와우넷 파트너 멘토 그리고 이상로 와우넷 파트너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뽑은 거는 중국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제 이제 홍콩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더 불어넣어 줬고요. 3월 이제 초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빅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대규모 정치 행사들이 좀 예정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임주환 멘토부터 얘기하실까요? 네. 근데 제가 중국 주식 전문가로 원래 10년 전에 먼저 데뷔를 해가지고 중국 그러셨어요? 주식을 잘 알긴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부양할 때 보통 1월 1일에서 1월 5일, 그다음에 2월 1일에서 2월 5일 사이에 양해가 시작되기 전에 보통 좀 부실한 회사를 정리를 하고 돈을 풀기 전에 그걸 제일 먼저 하거든요. 네. 부실한 회사를 정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면 중국 회사들은 앞에 중국 무슨 건설 뭐 이렇게 앞에 중국이 붙어 있는 건 정부 기업이고요. 앞에 이렇게 지역 이름이 붙어 있는 거 상해 무슨 건축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는 우리로 치면 시 회사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시장 점유율 1, 2, 3위 회사들 보고 보통 1월 초, 2월 초에 4, 5위의 부실한 회사들을 다 1, 2, 3위 회사가 이제 뭐 소위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인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1, 2월에 있으면 3월에 돈을 좀 풀고 경기를 진짜로 부양을 하겠구나라는 거가 이제 느껴질 수가 있는데 올해는 그런 부양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보통 2년 주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해 초에 좀 그 돈이 들어와서 뭐 시장에 풀리는 느낌은 내년 상반기를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한테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거는 아예 경제 성장률이 0%였다가 이제 뭐 3, 4, 5로 올라가는 거면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치보다는 목표 주가가 높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트레이딩 하면 된다는 건데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뭐 면세점이 회복된다라든가 화장품주가 좋아진다라든가 이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한 것이요. 지난 5년이나 10년 전에 한류가 불렀을 때 화장품 회사가 잘 됐었던 거는 우리가 그 강남역 길에 걸어 다닐 때 보면 마스크팩 한 장에 1,000원, 클렌징폼 1,500원, 뭐 스킨 2,000원 이렇게 미샤나 길거리 브랜드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제 화장품 제조사가 수혜를 본다 이런 그림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회사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유행하는 화장품 회사의 제품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코스맥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닥토라고 해서 토너에 이렇게 스킨을 묻혀서 얼굴 닦는 게 굉장히 지금 유행을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스킨, 그 클렌징 폼 팔렸던 코스맥스 그 시절의 코스맥스가 이제 요즘에 P&K 임상연구센터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뭔가 기능성 화장품, 수분 크림이라든가 에센스류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많이 팔리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코스메카 하면은 이제 색조의 코스메카 뭐 여기다가 많이 섀도우나 이런 거를 아모레퍼시픽이 뭐 의뢰를 한다든지 제조 생산 뭐 선쿠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립 제품 위주로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롬앤 그다음에 뭐 쓰리스텝 와이즈 그다음에 뭐 기타 등뭐 네네. 그 클리오에서 나오는 제품들 페리페라 이런 거 모두 다 CNC 인터내셔널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코스맥스는 지금의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랑 좀 대체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전에 색조는 코스메카가 좀 대박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CNC 인터내셔널 쪽으로 몰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철강 부분은 리오프닝에 대해서 철강이 수요가 늘어나는 건 아니었고 네. 사실 철강 지표는 이미 11, 12월에 중국 대련 거래소에서 나오는 철강 가격 지수가 1, 2월이 고점, 5월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수치가 나와 있는 상태였고 그 물량이 가장 비싸고 많이 주문이 들어온다는 계열수를 이미 작년 하반기에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임의 가격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운임이 원래 작년 11, 12월에는 올해는 절대 못 오른다. 이제 하반기나 돼야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시황이었고 지금 시황이 좀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튀르키예 뭐 이제 지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인프라도 다 같이 하자는 분위기도 있어서 상승하는 건데
작년보다 더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철강주를 보실 거면 리오프닝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튀르키예 때문에 복연강이 유럽으로 많이 수출하게 되는 그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비해서 화장품 쪽은 중국과 그렇게 크게 뭐 경기 부양이 된다 하더라도 영향을 많이 안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북미나 뭐 이런 쪽으로 화장품 업체들 가는 업체들을 더 눈여겨봐라 이런 얘기도 저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강주의 강세는 미국에서 중소형 철강주들의 그 수출 포션을 좀 늘려준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중국의 대형 이벤트들 그리고 3월은 중국을 좀 보라 이런 얘기들 지난번 시간에도 그 네. 후반에 나오셨던 우리 증권사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중국이 양해를 지금 3월 5일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양해 이후에 지금 중국에 대한 소비가 좀 더 촉진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에서도 이 중국에 대한 관심도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중국이 현재 글로벌적인 소비가 살아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감이 있을 정도로 이 중국에 대한 소비를 상당히 지금 현재는 과대평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 무역 수지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났던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 물량이 줄면서 지금 무역 수지에 대한 적자 폭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현재는 중국과에 대한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자체가 100점 다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100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정도 100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그중에서 50에서 60 정도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는 것이 우선적으로 뭐 지금 현재 화장품주에 대한 부분도 앞서 임주아 멘토가 말씀하셨지만 화장품도 과거 같았으면 가장 강하게 오르는 섹터군 중에 한 개가 또 화장품주들 그리고 소비주들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화장품주들에 대한 상승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낙폭과대 이후에 현재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 제한적 상승 과정들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끌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오히려 지금 3월 달에 중국 양해에 대한 일정을 우리가 눈여겨보시기보다 정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정책들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그때에 맞춰서 미디어 컨텐츠라든지 또는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여행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이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탑픽으로 뽑는다면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했을 때 중국 관계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개선이 됐을 때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것은 미디어 컨텐츠 관련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부분 자체를 좀 더 주목하면서 중국 관련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3월 한 달 만약에 중국 관련주를 보면 뭘 보는 게 낫겠습니까라고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미디어 컨텐츠로 좀 이렇게 축소를 해주셨어요. 미디어 컨텐츠도 많잖아요. 뭐 봐야 됩니까? 그중에서도 탑픽을 몇 개 꼽아주시죠. 네, 과거에 11월 달에 중국 유코라는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지금 한국과에 대한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한한령에 대한 일시적 해제를 나타냈을 때 가장 먼저 올랐던 기업이 키스트라는 기업이었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드라마적인 부분이라든지 컨텐츠적인 부분 자체에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또는 이제 작년에 부진했던 키스트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이런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 보고요. 네. 추가적으로 본다면 최근 들어서 상승폭을 좀 많이 올렸던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수급이 여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기조도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세 개 회사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이렇게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이긴 해요. 3월 달에 한번 이 그 컨텐츠 업체들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게 이상로 멘토의 말씀이십니다. 중국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봐볼 만한 종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임주아 멘토께서는 만약에 이렇게 좀 좁히라 그러면 뭐 탑픽으로 보고 있는 3월 한 달 동안 뭐 중국과 관련돼서 내가 투자한다 그러면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CNC 인터내셔널 하고요. 네. PNK 임상 연구센터요.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중국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네. 한국 화장품을 안 쓰고요. 중국에서 만든 중국 화장품으로
화장해서 틱톡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제품이 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팔리고요. 우리로 MZ 세대라고 부르듯이 거기도 그런 세대가 있거든요. 90년생 이하 세대들이 네네. 한국 제품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이 만약에 한국에 있는 화장품을 제일 먼저 사서 쓴다고 한다면 보통 립 제품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색깔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섀도우 같은 것도 거의 색깔이 비슷하게 나오고 발색도 거의 비슷한데 만약에 제가 중국에서 런칭을 화장품을 낸다 그러면 이 두 군데서 제품을 생산해서 중국에서 런칭하는 게 사실은 훨씬 이득을 볼 수 있는 CNC 거죠. 인터내셔널하고 하나가 뭐였죠? PNK 임상연구센터요. 거기가 PNK 임상연구센터. 옛날에 수분크림이랑은 좀 다르고 옛날에 네. 에센스랑은 좀 다른 특별한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상품을 기획해서 나가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왕홍을 잡아가지고 아니 왕홍이 아니라 좀 중국의 인플루언서를 잡아가지고 아예 기획을 해서 화장품을 런칭할 거면 청담글로벌도 같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하셨습니다. 청담 글로벌까지. 자, 이제 본인이 어떻게 방향을 전하느냐에 좀 다를 것 같아요. 두 분의 이제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종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3월 한 달을 중국 이벤트로 우리가 본다라면 투자할 만한 종목들 말씀드렸으니까요. 한번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영역입니다. 일단은 에코프로비엠이 캐나다 양극재 공장을 속도를 내겠다는 뉴스 나왔고요. 꼭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오늘은 폐배터리와 관련된 회사들이 강하게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얘기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 뭐 오늘 시장에서도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과 그리고 화요일 날 올랐던 또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우리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앞서서도 우리 앵커님이 소개해 줬던 기업 뭐 제이오 같은 기업들이 또 우리가 또 전고체 관련돼서 또 숨겨져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세를 많이 보이는 것이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12월 달에 우리가 에코프로 데이라는 부분 자체를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결국에는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뭐 전반적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 가장 앞서가는 리더격에 대한 종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거기에서 강조했던 것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양극재 시장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된 시장이었고요. 세 번째가 음극재 시장이었고 네 번째가 바로 이 폐배터리 관련된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기업들도 상당 부분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럼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의 IRA가 곧장 뭐 원안대로 지금 조만간 이제 시행이 되듯이 거기에 대한 관점 자체에서 내재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네.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2차 전지 관련한 소재 관련 단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광산에 대한 국유화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최근에는 칠레라든지 아르헨티나, 뭐 멕시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에 대한 광산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 지분이 들어왔던 것을 무시하고 우리는 국유화하겠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사이클링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앞으로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에 대한 상승 자체는 장기적인 성장성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그리고 전고체 시장까지도 한 번씩 이런 상승세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또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이 우리가 뭐 세비캠이라든지 또는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기업들은 상당히 무거운 기업들이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 20% 이상에 대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시장 자체가 지속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런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주 관련단 안에서도 이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도 영업적인 확장력이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일 하이텍 전고점을 그냥 한 방에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거의 상한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여기서 이제 더 가냐. 여기서 뭐 오늘 사시는 분들은 뭐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은 그래도 들어가셔야죠. 지금 그래도 네, 맞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아니면 사실 지수를 올리기가 대단히 힘든 부분이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건 수급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급적 부분 자체가 2차 전지 쪽에 쏠림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일 일부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임주환 멘토께서는 2차 전지 폐배터리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이 주제를 주셨을 때 네. 이미 다 가고 있는 걸 설명하면 이제 이익 실현할 자리를 줘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이익 많이. 실현의 관점이 강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좋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일단 기술적으로 이렇게 대시세가 20% 이상 나온 상태면 한 3거래일 동안 안 무너지는 작은 봉 지지대 보고 이제 들어간다. 뭐 이런 전고점 뚫고 오늘의 고점 뚫고 넘어가면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 같은 와운의 파트너는 이제 뭐 회원들한테 당일로 단타로 리딩은 해줄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뭐 방송에서 막 이제 막 계속 갑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폐 배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재활용이 있고 재사용이 있거든요. 재사용은 정말 사람이 배터리를 꺼내가지고 하나씩 뜯어서 재사용할 걸 꺼내는 게 재사용이라서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재활용이 아예 부셔가지고 가루를 이제 소재별로 나눠서 다시 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거는 재활용이에요. 갈아서 나온 걸 가지고 뭐 리튬이든 뭐가 나오냐 이런 거를 되는 회사를 찾는 건데 증설이 되어 있는 회사가 코스모 화학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두 가지고요. 나머지는 기술이 있다. 돈을 투자 받으면 증설할 수 있다. 같은 회사들이 이제 열몇 개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만약에 지금 조금 매집 단계에서 뭐 한 4주 정도 보고 얘 좀 트레이딩 후속주로 해보고 싶다 하면은 뭐 IS 동서의 46,085원짜리라든가 아니면 원익 PN이나 하나기술은 그냥 지금부터 모아가는 그런 기술은 있는데 증설이 크게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보루로 보고서 트레이딩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지금 막 타고 가는 거는 만약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반기에 한번 이슈가 돌고요. 한 네. 4, 5개월 조정 받고 8월부터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작년 연말까지는 유럽에서 인플레이션 법안 비슷한 게 나온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미국발로 갔었던 거였기 때문에 원자재에 되게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폐 배터리가 곧 이제 2025년부터 대량으로 나올 텐데 이거 누가 잡아서 원자재로 다시 쓸 거냐를 묻는 시황이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트레이딩 하시게 되더라도 만약에 4, 5개월 조정받고 다시 하반기에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 기회를 노려보거나 아니면 제가 말한 것처럼 오늘 정말 꼭 해야겠다 그러면 원익 PN이나 하나기술의 매집 네. 아니면 IS 동서의 46,085원 정도에서 뭐 오늘 내일 조정받고 이제 시가에서 움직이는 거에 단기로 매매 요렇게가 해볼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 매매하실 때 경험에 따라서 그리고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단기 매매나 기술적 분석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 보고 좀 올라타셔도 큰 무리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또 조정이 안 나오고 그냥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걸 꼭 사야 된다, 지금 올라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2차 전지와 관련돼서 폐배터리 오늘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도 사실은 미국에서 태양광주들이 굉장히 가이던스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퍼스트 솔라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의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국내에서도 지금 태양광주들이 오늘 시세를 조금 내고 있는데요. 태양광 얘기도 좀 해보죠. 이상로 멘토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뭐 우선 뭐 태양광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매번마다 이제 미국이라든지 또는 유럽에서 먼저의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글로벌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태양광 관련해서 중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미국이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정부 정책상 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부 예산안이 일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대신에 상승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에 대한 반등은 결국 외국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이슈 자체가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IRA에 대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IRA 관련된 부분 자체, 이 부분이 결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 태양광 관련된 얘기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일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저는 추론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시장에서 태양광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는 우리가 뭐 오늘은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추가적인 부분 자체에서 조정이 나타난다면 네. 우리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트레이딩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IRA의 진짜 수혜가 이제 태양광이다 이런 것들이 네. 속속 이제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국내 업체들이 조종을 지금 좀 받고 있었거든요. 다시 좀 주도적으로 상승할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임주화 멘토에게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사실 이게 중국산 태양광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거를 뭐 고려하고 있다가 이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 뭐 상승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태양광으로만 볼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부업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럼 배달의 민족을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도 이제 미국에서는 대륙이 넓고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어플로 태양광 설치 기사를 호출을 하면 집에 견적을 뽑아주고 달아줘요. 근데 이렇게 뭐 미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 실제 리얼리티 방송을 보시더라도 아마 아시겠지만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집이랑 아닌 집이 예를 들어 저택 가격 같은 거 200억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대륙이 넓은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구인이 어느 정도로 인력이 늘어나냐면 태양광 설치 기사가 한 5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월마다 지금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고용 지표에 포함되는 직업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빨리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고용 지표 안에 포함된 직업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랑 또 연관돼서 미국의 고용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또 그 태양광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주택 판매량도 연관돼 있는 지표가 이제 퍼스트 솔라가 되는 건데 네. 퍼스트 솔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과 관련된 종목들을 쭉 보시면 가는 건 가고 안 가는 건 안 가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결국 중국 외에 태양광용 웨이퍼를 하는 회사만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거다. 아주 크진 않지만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용 태양광 그 웨이퍼 독점하고 있는 그 부분에 그 기술을 가진 다른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본다가 맞고요. 그냥 태양광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봤으면 오늘 하나솔루션이 20% 이상 갔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는 종목은 좀 다른 종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본 것 중에서 오늘 내일 사도 되겠다. 뭐 이제는 떨어지긴 큰 자리가 나오진 않았다. 공매도 자리에서 지나갔다. 이런 걸 좀 몇 개를 보니까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KCC, 그다음에 광명전기 G2파워 정도가 이제 트레이딩을 뭔가 이제 수익을 내보려고 해볼 수 있는 선이다. 뭐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 관련돼서 지금 볼만한 시점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매매를 좀 단기적으로 해볼 만한 종목들까지 저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죠. 다음 이슈는 완성차 저희가 뽑아놨습니다. 미국에서 현대차하고 기아가 2월 달에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아가 굉장히 좀 강하네요. 현대차보다. 이상로 멘토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뭐 지금 현재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현재 점유율 자체도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 지금 현재 이 현대차라든지 또는 기아차 같은 경우에 역사적인 부분 자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 현대차와 또 기아차 같은 경우에 좋은 모습 보였던 것이 2019년부터 2013년까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한 약세를 보였던 기간과 동일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환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군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자동차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내연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그 엔진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안정성과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현기차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본다면 이런 인포테인먼트 관련해서는 세계 1류급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는 가격 메리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고 실제로 이 유튜브 같은 곳에서 영상들을 하나씩 보시면 미국 내에서도 이런 현대차에 대한 전기차를 인도를 받고 난 다음에 상당히 기뻐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하는 영상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내에서에 대한 브랜드 평판에 대한 부분도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다만 우리가 이런 IRA에 대해서 직접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자동차 업종이기 때문에 선별적인 매매는 또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특히 부품주에 대해서는 엘라바마라든지 또는 조지아에 대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현지에서 생산이 되어가지고 메이드 인 USA를 붙일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세제 혜택을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부분을 공략을 한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전장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엘라바마라든지 또는 조지아주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공장 자동화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야가 확립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특히 오늘 이슈가 나오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현대모비스는 2020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던 과정들인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대모비스에 대한 재평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국한하지 말고 이 부분 자체를 부품주라든지 네. 또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넓혀가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완성차와 연관돼 있는 밸류체인까지 우리가 좀 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 나올 것 같다는 네. 의견 주셨습니다. 임주화 멘토께도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미국에서 그래도 괜찮은 소식이 들려온 거지 않습니까? 네, 뭐 올해 사실 그 연말에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누가 할부해서 차 사냐, 이자 한 달에 내는 이자가 2배인데 안 살 거다, 네. 차가 좋을 수가 없다, 막 차 추천하는 사람 막 댓글에 욕 써 있고 그런 거 제가 한번 많이 봤는데 제가 올해는 차 괜찮을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품목들은 인플레이션이 올라와서 떨어지고 있지만 아예 떨어진 건 아니 2%가 아닌 6543까지 이 물가지표일 때는 무조건 저런, 그러니까 팔았을 때 더 많이 이윤이 남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팔아서 12,000원 올라가 있는 그런 물건 말고 진짜가 4천만 원짜리가 5천만 원 팔아도 별 티가 안 나는 이런 제품들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기업들이 한 10년 만에 온 정말 호황이라고, 자동차 쪽은 정말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굳이 오늘은 테슬라랑 현대차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모델, 세단별 모델 체인지, SUV 모델 체인지, 새 신상 제품 경쟁하고 있는 그 디자인 때문에 더욱더 더 잘 팔릴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으로 가는 시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차랑 기아차 둘 중에서 굳이 왜 기아가 더 많이 가냐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 초반에 반등 나왔던 1월 말에서 2월 초에 현대차보다 기아가 훨씬 더 많은 대량 거래를 일으키면서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돌릴 때 대량 거래가 나오는 자리로부터는 눌림목 없이 그냥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좀 움직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둘 중에 꼭 사야 된다 오늘. 그러면 기아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완성차 오늘 좀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된 이슈 점검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하나솔루션 오늘 거래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솔루션은 27일부터 지금 거래 정지된 상태죠. 기업 분할이 있어서 이달 30일까지 거래 정지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임주환 멘토가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코롱 모빌리티 그룹 가져오셨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이와 관련돼서 좀 눈여겨보자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세히 확인해 보고요. 이상로 멘토는 영풍정밀 갖춰오셨습니다. 앞서 리튬과 관련된 얘기, 뭐 테슬라 쪽에서도 나왔다고 했는데 리튬 회수율 90%에 주목하자 이렇게 제목을 뽑아주셨네요. 먼저 이상로 멘토부터 얘기 들을까요? 네, 뭐 최근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뭐 지금 유튜브에서는 2차 전지 특집으로 한 12편 정도를 찍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게 바로 이 2차 전지 소재 분야입니다. 그래서 양극재를 시장에서 이슈가 될 때는 우리가 음극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음극재가 또 시장 이슈가 되면 그때는 또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폐배터리를 미리 또 선점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한 상승세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고요. 지금 현재 이 영풍정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우선은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전기차 소재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리튬 그 공정용 원심 펌프를 생산하는 부분으로 부각이 되어 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아마 크게 급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급등은 이제 우리가 이 영풍그룹 같은 경우에는 장시가와 그리고 이제 최씨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지배구조를 받고 있는 형국인데요. 거기에 따른 지배구조에 대한 지분 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인해 가지고 영풍정밀이 상당 부분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되는 것은 이 리튬 회수율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리튬이라는 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한 번 더 부숴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조립을 해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실이 우리가 이 리사이클링이라고 했을 때 회수를 할 수 있는 회수율 자체는 50에서 60%를 남짓한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영풍에서 보여주는 이런 기술적 부분 자체는 리튬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에 대한 회수율을 보여줄 수 있고 코발트라든지 니켈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95%까지도 회수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획기적인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시장 자체에서는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지배구조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 자체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아연이라든지 영풍그룹을 총칭해서 뭐 코리아 서킷까지 포함해서요. 그 안에서는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이 다 이 장시내가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일하게 영풍정밀만은 최씨가가 지금 1.2% 정도 지분을 더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영풍정밀이 앞으로도 다시 한번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나타날 수 있고 지금은 또 폐배터리 관련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으로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해서 들고 와봤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15,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풍정밀 폐배터리 관련해서 리튬 회수율도 주목하지만 지배구조에 있어서도 이슈가 좀 될 만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손절가하고 목표가 나갔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임주환 멘토가 가져오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얘기 듣겠습니다.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국에서 그러니까 자체 생산하고 있는 차량이 1, 2위를 하고 있을 때에는 소매 판매업 회사도 주가가 상승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비아디, 뭐 아니면 뭐 상해자동차, 뭐 주가가 천정부지로 가고 있을 때고 시장 점유율을 1, 2위를 막 다투고 있을 때는 뭐 지리자동차도 그러면 이제 소매 판매업 회사들, 수입 자동차 회사들이 같이 가는 형국이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차가 잘 팔린다는 얘기인데 지금 기사를 보시면 현대, 기아가 1, 2등, 미국에서 1, 2등, 국내에서 잘 팔린다고 얘기가 나오면 3등부터 나머지 등수가 뭐냐면은 BMW, 볼보, 아우디 그다음에 뭐 지프 뭐 많이 롤스로이스도 지금 매출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나오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기사가 나온 게 전기차 보조금 금액에 대해서 지역별로 표가 이제 돌아다니고 있어요. 보면은 서울에는 한 800만 원, 지방에는 한 1,500만 원 전기차 보조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때문에 더 잘 팔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2월 28일 날 네. 갭으로 떴다가 이제 매집으로 28일 날 나왔던 라인이 지금의 시가 라인, 지금 가격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는 5,800원에서 5,920원 사이, 그다음에 손절가는 5,650원, 목표가는 6,200원 돌파 시 7,1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바이낸스랑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내용은 이 회사의 주된 업은 아니고 이제 중고차를 판매과 관련된 신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고차 판매 신사업으로 연결돼서 가면은 조금 더 밸류업이 될 수 있고 10,000원 넘어갈 수 있고 그 신사업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면 그냥 바이낸스랑 관련된 이슈로 한 8,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냥 차량 판매로만 보면은 한 6,200원에서 7,000원 언더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7,100원에 손절가 5,6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이상루 멘토 그리고 임주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